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바로 단 음식 관련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딱 이 주제를 들으시면 단 음식 안 좋은 거 뭐 너무 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관련해서 좀 충격적인 연구 논문이 최근에 발표가 돼서 그것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나친 단 음식이 이제 몸에 안 좋다라고 해서 요즘 빠르게 이 부분을 좀 대체하고 있는 게 바로 인공감미료죠. 전에 인공감미료 하면 탄산음료에만 주로 많이 쓰였었는데 지금은 뭐 정말 발빠르게 여기저기 모든 식품 분야에 지금 빠르게 침투해 들어오는 게 현실이고, 그 관련된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논문을 기말 말씀드릴 건데요. 2025년 12월에 나왔습니다. 정말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그런 논문이고요. 참고로 네이처 자매지, 네이처 푸드라고 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연구했고요. 참고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직 그 신문에서 보시기 힘드실 텐데, 이게 나중에 신문에서 다뤄진다 하더라도 아마 지상파에선 다뤄지지 않을 내용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 좀 광고주들하고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광고주한테 좀 피해가는 그런 내용들은 보통은 이제 지상파에서 안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만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만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연구진은 단음료 섭취 관련해서 이제 간 건강과 연관성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지금 뭐 인공감미료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으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다음 뭐 동물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설탕 대비 단맛이 200배니까 사용량이 200분의 1이니까 뭐 괜찮다. 그런 논리로 지금까지 이제 마음껏 우리가 쓰고 있었는데, 근데 이런 사람을 기반으로 한 어떤 간건 관련된 그 연구 결과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정말 제대로 연구한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연구진은 무려 이제 40세에서 69세 대상으로 무려 17만 명을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무려 약 9년간 추적 조사합니다. 9년간 추적 조사해서 실제 설탕 음료수든 인공감미료 음료수든 이걸 과연 많이 먹었을 때 어떤 간과 연관성, 진짜로 인공감미료를 먹으면 더 안전해지는지 등 살펴본 겁니다. 근데 결과가 너무 일단 연구가 방대해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설탕 음료수든 인공감미료 음료수든 하루에 한 잔씩 더 마실수록 실제로 간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을 밝혀냅니다. 실제로 어떤 만성 간 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이 더 증가하더라. 그동안은 인공감미료는 설탕보다 200분의 1, 300분의 1 쓰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동물한테 먹여봤을 때도 뭐 크게 뭐 괜찮다라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17만 명을 9년간 조사해 보니까 실제 설탕 음료수를 많이 먹든 인공감미료 음료수를 많이 먹든 실제로 간에 안 좋다라는 거를 명확히 밝혀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진이 뭘 밝혀내냐면요. 이게 단 음료수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대사라든지 뭐 염증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 간 질환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혈액 단백질 변화까지도 확실하게 둘 다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인공 감미료를 먹었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똑같은 양을 많이 먹으면 똑같이 비례해서 위험해진다라는 거를 이 연구진이 사람을 기반으로 밝혀냈다라는 거죠.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 뭐라고 하냐면 결국 간 건강 개선을 위해서는 단음료 자체 섭취를 약간 조절해야 된다,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인공감미료는 무조건 그 양 자체를 적게 쓰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최초로 밝힌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인공감미료 역사는 정말 오래됐고요. 뭐 사카린, 뭐 수크랄로스, 뭐 아세설팜, 칼륨, 뭐 계속 수많은 것들이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있고요. 지금도 저 같은 화학 종사자들이 인공감미료라든지 아니면 천연감미료를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새롭게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200배, 300배 단맛을 난다고 해서 적게 쓴다고 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다음에 이제 안전하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근거가 보통 미국 FDA 입장을 많이 근거로 듭니다. 실제 미국 FDA가 뭐라고 했었냐면 몇 년 전에 실제 동물 실험 결과나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과하게 먹지 않으면 괜찮다. 예, 괜찮다. 그래서 권장 섭취량까지 제시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뭐였었냐면 수크랄로스 기반으로 했을 때 캔 음료 18캔 이상 먹어야 위험하다. 아스파탐 기준으로 보면
이런 캔 음료 40캔 이상 먹어야 위험하다 하루에. 누가 어떻게 이렇게 먹을 수가 있냐.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우리도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당연히 더 안전한 줄 알았죠. 그런데 실제 사람을 장기간 추적해 보니까 실제로 사람 몸에서 똑같이 그런 변화가 나타났고 위험하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또 이런 결과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미국 FDA 입장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미국 FDA 입장이요. 여러분 자주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상 나온 결과만 가지고 판단해서 입장을 내잖아요. 근데 당연히 시간 지나면 또 여러 결과 쌓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미국 FDA 입장도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과들 쌓이면 미국 FDA도 뭔가 입장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지만 이것이 길들여지면 결과적으로 몸에 안 좋다. 뭐 이런 입장문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추천을 드리자면요. 일단 음료수만 놓고 봤을 때 최고의 음료수가 물이라는 건 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예, 그건 뭐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 최고 음료수는 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일단 음료수뿐만 아니라 지금 인공감미료가 다양한 식품에 정말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점점 많이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인공감미를 쓰면 안전하다는 그런 인식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시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간 건강에 안 좋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단맛에 길들이지 않는 게 좋겠죠. 참고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제 생각인데 일단 여러분 단맛이라고 하는 게 혀가 아니라 뇌가 느끼는 거라고는 다 알고 계세요. 뇌가 인지하는 겁니다. 혀에서 시작되지만 실제 뇌가 인지하는 건데 뇌는 보상 시스템이 있다는 거 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단맛에 길들여지면 그러니까 설탕이든 인공감미료 똑같은 그 특정 수치까지 단맛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계속 그 단맛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극적인 음식을 계속 찾게 돼 있습니다. 전체 식습관이 엉망이 돼요.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100kg에 육박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정말 식습관이 정말 안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탄수화물도 정말 좋아했고 당연히 그러니까 자극적인 건 찾아요. 좀만 스트레스 받아도 자극적인 거 찾고. 그러니까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간 수치가 안 좋게 나오는 건 뭐 기본이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이게 아마 사람을 장기간 추적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공감미를 즐긴다는 건 계속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계속 자극적인 음식을 계속 찾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저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 좀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론은 단맛이 너무 길들이지 않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많은 저명한 학자분들께서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단맛을 자꾸 찾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 안 받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